여러분, 국제법 개정안, 참 대단하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제법 개정안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국적을 준다는 거예요. 국적을.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쉽게 말하면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자도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영주권만 있으면. 6세 이하 자녀 그냥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 얻을 수 있고요. 7세 이상의 어떤 자녀는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적 체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당연히 국적 체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법 개정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고, 7세 이상의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황당한 결과가. 이 개정안대로 적용을 했더니 지난해입니다. 2020년 대상자가 3,930명입니다. 3,930명. 이 중에 말입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 그리고 중국 동포의 자녀 여기가 3,725명이에요. 94.8%입니다. 94.8%.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땅만 사면 영주권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7세 아니면 6세, 7세 이상 자녀가 5년 거주하면 여기가 돼요.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13억인가요? 이게 카운팅 되는 게 13억인가 그렇죠? 더 많은가요? 제가 정확하게 여긴 감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자꾸 몰려와서 한국에다가 국적 신청하고 하면 나중에 선거판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속국이 아니라 중국이 돼버린다니까. 중국이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치는 결과. 참씨. 죄송합니다. 씨까지 나왔네. 아니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진짜 웃겨요. 진짜.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31만 7천 13명이 국제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월 28일 날 시작돼서 5월 28일까지 마감됐는데 31만 7천 1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지, 이게 만약에 많이 알려졌으면 이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죠? 이렇게 31만이 넘었고 28일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대응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수집된 입법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법무부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적을 그렇게 쉽게 획득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인이 몰려와서 전부 다 조선족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조선족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에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럼 어디를 응원하는지 아세요? 중국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돈만 벌어가면 되는 나라예요. 여기가 조국이라는 생각 얼마나 있을까요? 모국이라는 생각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주의에 물든 이들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적으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더 심각한 그냥 중국이에요. 중국. 또 하나의 중국이에요. 또 하나의 중국이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배려가 없는 민족이에요. 배려가. 중화 사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라, 무릎을 꿇어라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오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사드 보복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했습니까? 앞으로도 중국한테 철저하게 당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썩어 빠진 그런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 오는 도중에 나라의 어떤 유력 권력자가 중국 가서 설명하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에 사대주의자,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한복도 지네 거다. 삼계탕도 지네 거다. 진짜 웃기는 민족 아닙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지네 땅이죠. 고구려는 만리장성의 기준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천하제일문부터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지금 고개 숙여서 또 받들려고 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갖다 바친다고 하니 이게 통탄할 노릇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과거처럼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저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한테도 지금 전화해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시대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과학도 바뀌었고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 땅덩어리는 조그마지만 그죠? 이 사이버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게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강대국입니다. 이미. 왜 우리가 자존까지 버려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주 애착이 강하고 또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꼼수를 쓴다?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을 그런 권력의 소나기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대한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가 생각이 깊고 사려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출 보세요. 오프라인의 수출도 요 작은 나라가 10위를 하고 있어요. 10위.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10손가락 안에.
그런데 영토야 뭐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영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영토를 우리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어야죠.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심지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가상세계 그런 이야기인데, 메타라는 게 가상세계라는 이야기고 버스가 유니버스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말이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강자가 되자고요. 그렇게 중국의 조알이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제발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